더위도 추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지방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영상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열대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하나의 생리적인 형태인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중에 정글에서 북극까지 본부에 사는 동물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만 년 동안 인간의 특성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 인간의 오가니즘은 여전히나 지금이나 추위와 더위에 무방의 상태로 놓여 있다. 사람들은 동화 같은 농담 섞인 것을 생각해냈다. 오늘날 유엔들 사이에서 털이 없는 이상한 동물이 태어났다. 돌연변이였다. 처음 보는 얼굴은 한 동물을 유인을 내쫓아버렸다. 별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그들은 빠르게 발전해서 자신들의 기원한 유의원들을 앞서갔다. 사냥하여서 잡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집 짓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들은 추위와 더위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혹독한 기후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대 문명들이 발생한 전국 인도, 페르시아, 바빌론,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의 기후는 따뜻한 기후였다.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오가니즘의 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질까? 우리 오가니즘의 유일한 에너지의 공급원은 음식의 산화, 즉 소화이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온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오가니즘에서 만들어진 온기의 20%는 간으로 가고 약 20%는 근육으로 간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양이 비슷한 양의 온기를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온기는 기본적으로 신체 표면을 통해서 추운 공기로 전달되며 그 전달은 바람이 불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온기의 45%까지는 주위의 차가운 물건들에게로 모두 방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벽에 있는 따뜻한 방이 춥게 느껴지는 것이다. 특히 더위 속에서 온기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피부의 습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오가니즘에서 만들어진 전체 온기의 20에서 30%를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체가 만든 온기의 몇 %는 먹은 음식과 마신 물을 데우며 각 기관으로 전달된다. 온기를 전달받은 신체의 기관들을 핵이라고 부르고 세포의 벽, 피부 그리고 덮고 있는 점액질을 표피라고 부른다. 이쪽에서 몸의 온도란 핵의 온도를 의미한다. 추운 곳에 있을 때, 더운 곳에 있을 때 표피, 오가니즘의 핵과 표피. 오가니즘의 내부인 핵은 주위가 아무리 추워도 상대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건강한 사람과 체온 변화. 인간의 오가니즘은 온혈성이다. 이것은 인간의 핵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표피의 온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가니즘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효소 작용이 바로 37에서 37.5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핵의 온도가 이 경계에서 3에서 4도씨 이상으로 벗어나면 인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기관이 뇌다. 만약 핵의 온도가 23도씨까지 내려가면 저체온 현상이 일어나면 대뇌 폐질의 세포는 모두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42에서 43도까지 올라가는 고체온 현상이 생겨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달리 표피의 온도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일반적으로 체온을 잴 때 우리는 겨드랑이에 온도계를 넣어서 잰다. 물론 이것은 핵의 온도가 아니다. 하지만 핵의 온도가 가장 비슷한 온도를 나타낸다. 핵의 온도와 가장 가까운 온도를 보이는 것은 입 안의 혀 아랫부분이다. 핵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직장 또는 고막에서 직접 체온을 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플 뿐 아니라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체온이 정상 체온일까? 일반적으로 체온은 36에서 37도 사이일 그것을 정상 체온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도 있다. 첫째로 인간의 체온은 하루의 대사 활동에 따라서 약 0.5도 정도 틀리게 나타난다. 체온이 가장 높을 때는 일과 시간이 끝날 때인 16시에서 18시 사이다. 그리고 가장 낮을 때는 새벽 4에서 6시 사이다. 둘째로 체온은 인간의 활동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아주 힘든 일을 할 때는 핵은 39에서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셋째, 외부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내부 환경의 향상성은 자유로운 삶의 조건이다. 이 센터는 특선 센서 수용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온열 중성대란
온열 중성대란 인간이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 범위를 말한다. 불과 같은 경우는 적당한 공기의 온도는 옷을 입었을 때의 공기 온도보다 높다. 연평균 온도와 정력의 인류 옷을 가볍게 입은 사람의 온열 중성대는 21에서 24도이다. 고대 문명의 발전이 바로 이런 온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의 한계나 자, 이것이 상황에서 온도조절센터가 자신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피부가 차가워진다는 정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전달되는 온기의 양을 줄인다. 그 다음에 피부 혈관이 오려들고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붉은빛 혹은 또 푸른빛이 생기고 닭살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덥수룩한 털을 가졌던 것을 더욱 올리게 한다. 전달되는 온기의 향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내려 흘러가는 혈액의 온도가 0.1에서 0.2도 정도 떨어지면 다시 이 정보가 중앙의 온도 수용기로 전달이 된다. 온기를 만들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육을 떨어뜨리는 것이 전력을 떨어주는 에너지 사용량은 약 4에서 5배 높여준다. 오그니즘의 혈액이 차가워지면 무의식적으로 근육이 떨리는 것이다. 추위를 느끼는 사람에게 그만 떨으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곳에 오래 서 있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체온증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내 부종이 생기고 숨이 멈추면서 죽음이 찾아온다. 오그니즘의 차가워져서 체온이 35도 이하로 천천히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나타난다. 해의 온도가 34도까지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해의 온도가 급격하게 32도까지 떨어지면 1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이 27에서 28도까지 떨어지면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차갑게 해서 인공적으로 저체온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병원에서는 보통 오그니즘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줄이기 위해 저체온을 유지하고 임시로 혈액순환을 막아서 수술을 한다. 사람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 물속에서의 열 전도율은 공기 중에서의 그것보다도 20배 더 높다. 그리고 따라서 물속에서의 같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보다 11배 더 빠른 또 몸의 온기가 사라진다. 차가운 물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훈련받은 수영선수가 30분 이상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도씨 이하의 물속에서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심장이 멎을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달리 생명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차가움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초유의 한계를 밝히기 위해 1980년대 소련 연구자들은 아주 위험한 실험을 했다. 건강하긴 한 세 사람에게 가벼운 운동복을 입히고 영하 40도의 툰드라 지방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실험했는데 12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심장박동과 호흡이 약해졌고 하루가 지나자 장 온도가 약 1.5도 떨어졌다. 생명활동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 사람은 곧바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원로인 대로 40시간 버텼다. 이때 그들의 장내 온도는 35.1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35도씨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온도이기 때문에 실험 온도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몸이 얼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근육이 떨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응급처치를 해야만 구할 수 있는데 이때 환자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에는 움직이는 근육이 온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핵의 온도가 떨어지면 근육의 움직임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말단부의 차가운 혈액이 생명기관으로 흐르고 처치하는 동안에 생명을 잃는 것이다. 몸이 차가워졌을 때 하는 응급처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추위로부터 벗어나게 한 다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이는 어머니 자궁속에 있을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옆으로 누이고 무릎을 굽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손으로 나가는 온기가 전체 온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손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환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를 담요로 감싼 다음에 20도씨 이상의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37도에서 40도씨의 따뜻한 목욕탕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에는 달고 뜨거운 음료를 마시게 한다.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추운 곳에서 보드카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술을 마시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피부로 퍼진다. 그래서 피부의 온도 수용기로부터 배출되는 열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몸이 얼 정도로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은 가능한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추위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1, 2년 정도 추운 지방에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기후에 익숙해지지만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추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개월 동안에 계속되는 봄과 특수화된 일상 요소들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캐나다 학자들은 인간의 오거니즘이 추위에 적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심리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 지방에 태어난 사람이 추운 북쪽 지방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영하 90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추위를 막아주는 걱정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5 대륙의 곳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6번째 대륙인 남극 대륙으로 진출을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남극에서는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영하 89.2도라는 관측되고 있다. 남극 대륙은 대부분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영하 60에서 7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분다면 남극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호흡기관과 얼굴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지 않도록 특별한 장비를 갖춰야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추위의 몸을 단련하는 방법은 우리의 오거니즘이 추위보다도 더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훈련이 고안되었다. 차가운 물건으로 신체를 마사지하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공기욕을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을 자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얼음 수영, 겨울에 얼음을 깨고 하는 수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도 조절 시스템 극단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피부에 지방이 없는 사람의 경우 오거니즘의 핵이 추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얼음 수영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 성급하게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감기에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 얼음 수영을 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은 필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추위를 이기기 위한 체력 단련을 정도에 그만두게 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더위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따뜻한 기후에 알맞게 태어났다. 하지만은 따뜻함도 일정 정도의 인간의 오거니즘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오거니즘은 추울 때보다도 더울 때 더 무능하다라고 쓰고 있다. 더우면 더 힘을 못 쓴다는 거요. 혈액순환에서 고체온 증세가 심하면 더위를 먹게 된다.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면 맥박의 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지만 심장박동수가 분당 160회가 되면 그것은 오거니즘이 가진 리저브 양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신호이다. 이렇게 뛰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수분을 공급하고 오거니즘에 소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과일을 먹기에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더위를 먹었을 때 알코올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알코올이 오거니즘의 탈수 현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오거니즘 온도 조절 시스템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활동하는지 최적의 장소는 사막이다. 사는 사막. 1920년대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관측되었다. 58.8도까지 되어 어쩌면 그늘에서 온도라는 이 이상에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온은 그늘에서만 지도록 되어 있다. 온도계를 태양 직사광 아래 넣어두면 그 온도는 온도계가 태양 광선 때문에 데워진 상태를 나타내지 그 주위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흰옷은 태양광선에 의해 더워지지만 열은 반사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에 공기의 온도가 우리 피부의 온도보다 높아지면 밖으로 온도를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뜨거운 공기는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든다.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두꺼운 천으로 몸을 감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옷을 입는 이유는 뜨거운 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동시에 태양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선탠을 하지 않는다. 몸이 뜨거워지거나 태양광선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것 외에도 흑색종과 피부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터벌을 쓴다. 그래서 피부는 약 30에서 32도, 오거니즘의 핵의 온도는 40에서 43도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위험할지를 생각해 보라. 땀을 내는 것이 좋을까?
영어로 인사할 때 How do you do? 라고 하듯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인사할 때 땀 잘 내고 있죠? 라고 한다. 실제로 공기 온도보다 체온보다 높은 지역에서 땀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지역에서는 오거니즘의 온도를 밖으로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땀을 내는 것이다. 더운 날에는 약 200만 개의 땀구멍이 작동하고 오거니즘에 만들어진 수분의 약 20% 이상이 이들 땀샘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오거니즘 작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모스크바에서는 영상 30도만 되어도 견디기 힘들다. 더울 때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 땀을 많이 나는 수분을 많이 하는데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물은 10에서 15% 이르면 피의 농도가 진해져서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들의 사망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탈수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 마실 수 있는 만큼 물을 마시게 하여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잘못된 조언을 따르는 사람은 물을 마시고 싶든 마시고 싶지 않든 손에 쥐고 있는 물병에 입을 댄다. 아무 이유 없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오거니즘을 필요한 염분을 빼앗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체온이 올라가서 경련이 일어나게 된다. 오거니즘이 음식을 산화시키는데 하루 약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평소에 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물을 마셔야 한다. 그것도 순수한 물이 아니라 음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에 더운 날씨라면 0.5에서 2리터, 총 4리터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루 종일 마셔야 한다.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갈증이다. 하지만 거짓 갈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짓 갈증도 있고 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이 사막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사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은 물을 계획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우리의 오거니즘은 아주 오래전에 열대 기후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기 위한 온도가 매우 높다. 영상 26에서 28도. 하지만 이것은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인간은 추운 지방의 온도를 적응해야 했다. 옷을 입고 집을 지어 낮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우선 완전 문명의 특성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옷을 입은 인류는 좀 더 신선한 온도의 편안함을 느낀다. 오거니즘의 핵의 온도가 약 37도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인간은 매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인간은 자기 몸의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오거니즘 핵의 온도가 20에서 23도 미만이거나 39에서 40도 이상이면 삶과 유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